아예 덮은 거 이렇게. 거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정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거름이 많으면 거름을 하면 밑이 안 든다, 뭐 고구마가 맛이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구마는 밑거름을 안 해도 될까 아니면 밑거름을 해야 될까? 비료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정답은 어떠세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고구마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방법이라든가 뭐 고구마 다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진짜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해선 어떤 곳에 심어야 고구마가 맛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해서 비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 진짜 전문가님 모시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마는 제 생각은 그래도 고구마 비료를 어느 정도 해야만 고구마가 다 수확된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험상 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토양상 출체, 군뱅이 때문에 진짜 아주 환장하죠 이거. 군뱅이는, 고구마는 진짜 무조건 군뱅이 나오는 밭은 무조건 토양상 출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군뱅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걸 하나는 있어요. 군뱅이를 잡는 방법은 이제 한겨울에 땅이 막 어느 정도 이렇게 얼었잖아요. 그럼 날씨가 춥다라면 쟁기질을 하는 거야. 쟁기질을 하면 이제 땅이 이렇게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뱅이가 밖으로 나오면서 얼어 죽는 경우는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아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군뱅이를 잡는 그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군뱅이가 있다 그러면 요 토양살충제를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래요. 고구마 양만 안 치면, 친환경으로 하면 뭐 군뱅이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군뱅이 먹은 고구마를 딱 배달을 갔을 때 반응은 10이면 9은 빠꾸를 시킵니다. 왜 이런 걸 보냈냐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는 반드시 토양살충제고 방향 요거 토양살충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한 300평당 3포 정도? 자, 지금 제가 이제 고구마 댓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밑거름을 해야 된다, 비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찬반론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비료를 해야 된다는 쪽이고,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먼저 소개 잠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아그로의 영업부장 오병석이라고 합니다. 코리아그로 TV도 있잖아요. 네, 코리아그로 TV가 저희가 또 농가분들이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저희가 방송도 하고. 지금 구독자 몇 명이죠? 구독자는 지금 이제 6만이 넘은 걸로 오, 알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쟤들이 또 비료를 팔러 나왔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교육 위주로 많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그 실증 사례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료를 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구마가 사실은 비료, 질소질을 싫어하는 작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왜 못 뿌리게 하냐면 그동안의 일반 비료들은 비료를 흡수하는 형태가 틀립니다. 고구마가 어떻게 빨아먹느냐, 얼마 동안 빨아먹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45일에서 50일 정도 사이에 이미 수량이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구마 수량이 원래 딱 그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 일부 구근이 뿌리는 되는 경우가 있고, 구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잔뿌리는 이제 토양에 줬던 양분을 녹여서 먹는 역할을 해주고, 구근은 이제 다시 열매가 되겠죠, 따지면은. 근데 이제 왜 이런 교육을 그동안 뭐 관계 기관이나 뭐 어떤 마이스터대학 교수님들, 각종 회사 다 질소 5짜리, 7짜리, 8짜리를 계속 공급을 하라고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 비료는 길어야 40일을 못 갑니다. 그 전에 가장 고구마나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겠지만 비가 오거나 물을 줬을 때 물 먼저 빨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질소예요. 질소잖아요. 예. 근데 한 번에 다 빨아먹고 선만 확 무거지니까. 아, 뿌리 쪽은 네, 뿌리 별로. 쪽으로 힘을 줘야 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상부 잎이 길어진다거나 떡잎만 우거져서 막 숲 같다는 느낌. 뭐 줄기만 쭉 네. 뻗어갖고 밑이 하나도 안 돼. 네. 대부분 다 불만이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질소 5짜리 비료를 준다고 해서 다 먹어야 5인데 그러면 수량이 네. 분명히 내가 더 많이 수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료가 모자라는 비절 현상이 와서 수정을 시켰던 고구마도 실제로 수확할 때 보면 캐질 못하는 쭉정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녹아서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엔텍 퍼펙트란 비료는 이 효과를 완전히 그동안의 비료가 작물이 먹는 형태를 바꿔버린 비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질산화 억제제인 DMPP라는 물질이 비료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 세계 어느 토양이나 있는 나이트로조모나스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네. 토착 미생물인데 얘들과 결합을 합니다. 비료가. 그래서 토양 내 뿌리근간 60cm 안에서 계속 남아있으면서 70일 동안 조금씩 먹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비료가 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제 일반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질이 있다면 한꺼번에 딱 먹는데 네.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조금 네. 대끔 먹을 수 있게끔. 계속 먹으려 그러면 아. 먹지 마 네. 계속 그러는 역할을 하는 게 질산화 억제제예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14하나 질소가 들어있지만 뿌려서도 안전하다는 거는 70일 동안 조금씩 먹기 때문에. 그리고 비료 이용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료는. 근데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내가 100을 줬으면 92%에서 98%를 다 먹습니다. 네. 그래서 질소뿐이 아니고 인산, 칼리, 고토, 그리고 마그네슘이죠. 그리고 황도 9%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고구마도 황을 넣어주면 좋거든요. 예, 미네랄 성분도 많이 넣어주면 더 좋고요. 한 번에 먹어서 우짜라지 않고 얘는 뿌리를 먼저 만드는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소질 웬만한 일반적인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질이 많은 거는 그냥 줄기만 확 뻗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상부만 우거지. 네, 근데 이거는 뿌리를 먼저 네. 만들어서 튼튼하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예. 뻗어나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두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남과 해남하고 여주. 예, 그쵸. 해남이 예. 50만 헥타가 넘고 여주도 38만 헥타가 넘거든요. 근데 이 두 곳에서 이제 막 쓰기 시작했고요. 네. 네. 이제 네. 이걸 예, 이제 해남은 좀 오래됐고 이거에 대해서 엔텍에 대해서 네, 알았다. 써보신 분들만 네. 쓰시다가 이제 이게 알려졌습니다. 살바. 네, 예.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음. 이걸 보면서 점차 수량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구마 순 하시는 분들이 특히 엔텍이란 비료를 많이 좋아하세요. 순이 굉장히 굵게 나옵니다. 그러면 맛 같은 건 어때요? 맛 같은 경우는 일단 식감 자체도 좋아지고요. 네. 미네랄 성분이 또 하이드레인 많이 들어있으니까 식감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장성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미네랄을 많이 넣어주면 당도 부분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 플러스 토양도 개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성분을 넣어주시면은 하이그레인을 넣어주시면 맛, 당도, 그리고 식감, 또 저장성.
우리도 이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를 심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는 거의 뭐 꿀고구마나 뭐 호박고구마 이런 것도 예전에는 이제 많이 심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오로지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 단자미만 우리가 심거든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이 있어갖고 좀 그래도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자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꿀고구마 한 80, 90% 정도까지 맛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자미를 찾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방법과 고구마가 어떻게 하면 다수화, 그 다음에 맛있는 고구마를 재배할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래도 한 3,000평 정도 고구마를 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심어놓고 이제 오늘은 뭐 양이 적어가지고 그냥 이제 삽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도 한 3,000평도 심으니까 양이 그래도 제법 많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이렇게 쭉 심어놓고 기계로 양쪽을 흙을, 그러니까 소형 관리기 갖다가 저 큰 밭은 그렇게 한다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러 일일이 삽으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흙이 이렇게 덮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구마 싹 하고 그냥 다 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한 4일이나 4일, 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순을 꺼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거는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없다면 이렇게 심어놓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원체 이제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놓고,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꽂아놓고 그냥 이렇게 대충만 해놔도 네, 거의 우리는 살아요, 이게. 제가 요번에 한 1000평 정도는 700평짜리하고 한 400평짜리 그거는 미처 하지를 못했고, 나머지는 비를 완전히 맞춘 다음에 땅이 약간 질 정도로 했을 때 우리가 두둑 만들고 비닐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대충 꽂아놓어도 아주 잘 사는 밭이긴 합니다. 심을 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는 게 중요하지. 자, 심을 때도 이게 지금 원래는 이 각도가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살짝만. 근데 요 구부린 자국이 있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더 이렇게 구부린 겁니다. 그래서 심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끝에만 살짝. 그리고 한번 딱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고 한번 딱 눌러줘야 돼. 자, 눌러주는 이유는 뭐냐면,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어. 예. 비닐을 이렇게 심었어. 근데 이렇게 놓으면 그냥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흙하고 흙이 딱 찌르면서 틈이 있기 때문에 바람 불고 이러면은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딱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뚝. 누르고 뚝. 누르고 뚝. 근데 나는 고급 인력이라 갖고 내가 고구마 씨름으로 가면 다른 사람보다 거의 한 배 반은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구마 나랑 같이 심는 사람도 나랑 똑같이 잘 안 나갈라래. 왜냐면 내가 빨리 심으니까 이거 죽기 살기로 해도 못 따라오잖아. 자, 이렇게 이제 심거든요. 이렇게 심고, 삽도 이렇게 큰 삽보다도 이런 거, 그리고 자루가 긴 삽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하면 원래 더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흙 아예 덮은 거 이렇게. 이러면 날씨가 뜨거운 날 심어도 이러면 안 죽어요. 이러면. 그리고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한 3일 정도 있으면, 3일에서 4일 정도 있으면 이제 뿌리가 살짝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숨만 딱 당기고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이거는 거의 안 죽는다고 봐야 돼. 이런. 그래서 물 안 주고 심는 방법,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진화가 돼가지고 오늘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뭐 대농들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복잡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많이 심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조금 심는다면 흙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가지고 덮어서 잎사귀가 이제 시들지 않게끔 그렇게 했다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빼놓으면 확실히 고구마가 잘 산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 맛은 무조건 토질입니다. 토질. 품종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토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맛있는 거는 뭐 항토도 좋고 마사도 좋은데, 항토하고 마사하고 섞인 거 황마사 완전히 진짜 끝내줍니다. 예. 우리가 여기 약간 황마사 모래 같으면서도 황마사거든요. 비가 많이 와도 여기는 이렇게 덩어리가 앉아요. 덩어리가. 예. 덩어리가 앉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정말 흙이 곱거든요. 그래서 배수도 잘 되고, 경사진 데다가 배수도 잘 되고, 심으면 맛도 좋고, 아주 나중에 고구마 보면 주렁주렁 됩니다. 여기가 가장 맛있는 밭이야. 주렁주렁 기대됩니다. 자, 우리 이제 올해 고구마 모종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한 400평 정도 심고, 이제 또 한 다음 주 정도나 돼서 심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고구마 우리 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맛있는 고구마 먹기 위해서 하여튼 잘 심어가지고. 근데 이제 똑같은 품종을 심었는데도 어떤 분은 맛있다, 맛없다, 막 그런 분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같은 밭이라도 우회 쪽에 물기가 좀 잘 빠지는데 그런 쪽에 고구마 심으면 맛있어요.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자,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우리도 이제 드디어 고구마를 심습니다. 고구마를 사실 조금 일찍 심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4월 한 20일, 5일 요쯤 넘어서 딱 심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그리고 20일 전에 심으면 밤온도가 이제 냉해를 입어가지고 외려 고구마가 훨씬 안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11년 차인데, 기농 11년 동안 고구마를 심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나름대로 머리 쓰느라고 일찍 캐고 싶어가지고 호박 고구마를 일찍 심었거든요. 한 4월 15일 정도 해갖고 비닐 속에 심어서 막 애지중지 해갖고 키웠는데, 결국은 냉해를 받아서 외려 수확량이 진짜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외려 이제 늦게 심은 것들이 훨씬 더 고구마도 많이 달리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알면 확실히 고구마 농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니 해도 고구마는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고구마가 많이 달렸다 하더라도 맛이 없는 고구마는 이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구마를 철제 최고 맛있는 고구마를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토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토질이 여기 황마사, 여기가 진짜 황마사예요. 황마사. 이게 황토면서도 완전히 흙이 되게 곱고 그냥 마사거든요. 그러면 요런 데는 고구마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사가 어느 정도 이래 됐기 때문에 고구마가 여기는 정말 물 빠짐이 좋아갖고 고구마 맛있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물 안 주고 심는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고구마, 이거는 어떻게 하냐?
확실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마 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물 주고 심는 방법. 근데 물 주고 심었는데 고구마가 잘 죽더라,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죽냐면, 이거를 심었을 때 고구마를 이거 심잖아요. 심으면은 물을 주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물이 간 데는 바싹 마른데 물을 딱 주면 이렇게 덩어리진다 그럴까, 떡이 된다 그럴까, 그렇게 되면 뿌리 활착이 안 돼 갖고 죽는 경우가, 물 주고 심었는데 잘 죽는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방법은 진짜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상태에서 비닐을 씌우는데, 비닐을 씌우기 전에 로타리 쳐서 이런 식으로 두둑이 약간 촉촉하게끔 로타리를 치고 비가 온 다음에 두둑을 딱 입혀놓으면, 이 지금 두둑이 우리가 약간 촉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비닐을 갖다가 씌워 놓으면 지금 여기 촉촉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마를 이래고서 이제 비닐을 씌우고서 모종을 심게 되면 웬만해서는 고구마가 안 죽습니다. 웬만하면 안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비닐을 씌우기 전에 로타리를 치고서 두둑을, 대신에 로타리를 미리 쳐놓으면 안 됩니다. 미리 쳐놓으면 안 되고, 만약에 내일 정도 심는다 그러면 오늘 로타리를 탁 치고, 그 다음에 두둑을 만들면서 바로 고구마를 심고 비닐 덮고 흙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마 절대 안 죽거든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일단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고구마 모종은 단위 한 25에서 30cm 이 정도 됩니다. 우리도 사실 약간 짧은데 우리가 이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 중에서도 요거는 단자미라는 겁니다. 자색 고구마 중에서 진짜 최고 맛있는 거예요. 요 단자미를 갖다가 이제 심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간격은 한 15cm에서 2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는데, 이 뿌리가 이쪽으로 한번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심었을 때 여기에 나오면 이렇게 이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어지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만큼 뿌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찔러 줍니다. 그리고 이게 요 고구마 모종 심는 것도 원래는 한 각도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구부려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게끔 그렇게 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서 심을 때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고구마를 또 하나는, 고구마를 이게 지금 우리가 그제 잘라 놓은 건데 그래도 싱싱해. 이게 너무 싱싱하면 이렇게 딱 넣을 때 여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 심는 게 외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좀 날아가면 얘네들이 뿌리를 빨리 내리려고 용을 씁니다. 용을 쓸 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고구마 모종이 싱싱하면 외려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꼭꼭 눌러줘야 돼요. 공기가 요 딱 땅하고 밀착이 되게끔 요 가까이서 한번 여기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누르고 이렇게 딱 눌러줘야 돼. 그래야만 땅하고 밀착이 돼서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자, 보시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꾹 찔러 주고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꾹 눌러 주세요. 우리 이거는 이제 왜 흙을 올려놨냐면, 비닐 씌울 때 우리가 바람이 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바람 불어도 또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흙을 올릴 거잖아요. 잠깐 조금 제가 우리는 이게 유튜브 찍을 때마다 이게 비행기 소리가 효과음이 들어가가지고 아침 일찍인데도 헬리콥터가 또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딱 주먹을 쥐고서 요게 맞춰서 이렇게 딱딱.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모종삽 갖다가 이렇게 끝에만 살짝 나오게끔, 야, 보세요. 요 끝에만 살짝 나오게끔 해서 흙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모종삽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서 딱딱 눌러 놓으면, 이래면은 거의 100% 살아요. 이러면 죽는 게 거의 없어. 예. 왜냐면 비닐 안에 습기가 있죠. 비닐 안에 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습기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흙을 해갖고 이렇게 꽉 눌러주면 일단 비닐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에 날릴 염려도 없고, 그러면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 자, 우리 장군이도 지금 고구마 모종 심으러, 저기 장군이도 고구마 모종 심으러 하는데 이놈이 일 안 하고 그냥 노네. 장군아, 왜 놀아? 일해야지.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좀 긴 모종인데 전문 농가에서 심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문 농가에서 심는 방법인데, 그분들은 이제 전문 뭐 10만 평, 20만 평 이렇게 심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이제 고구마를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셨죠? 네. 비료 포대를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거를 허리에 이렇게 매서 끌고 다니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전문 농가에는 사실 이게 좀 길어요, 모종이. 그러면 이게 이만큼 왔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왔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흙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이렇게 그냥 꾹. 자, 그럼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 꽉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사실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뭐 전혀 관계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심고서, 그리고 고구마가 최고 많이 달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비닐 덮고서 흙을 이후에 비닐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든다. 두둑 만들고 비닐 씌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모종을 꺼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시간이,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진짜 이런 데서 고구마가 달리는 게 요런 뿌리에서 나와가지고 고구마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진짜 많이 달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전문 농가는 이제 인건비를 많이 들어도 어쨌든 최대한 고구마가 많이 달려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워낙 이렇게 또 일이 많고 이래서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우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래고서 이제 비닐을 씌우고, 비닐도 검정 비닐이 아니라 이제 가운데 하얀 비닐 안에 이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 비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비닐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씌워놨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거는 우리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흙을 이렇게 다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올려주면 모종이 타버려. 모종이 타버리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면 타버리기 때문에 이거 흙을 이렇게 다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모종을 꺼내 주거든요. 이제 3일 정도 있다가, 만약에 이제 오늘 한 3일 정도 지났다면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원래 흰 비닐이 아니면 이걸 잘 못 하잖아. 어디 갔어? 여기 있네.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꺼내서 또 흙을 갖다 이렇게 올려줘야 돼. 여기 길이가 요만큼 접수는 됐으니까 여기 정도 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문제는
이게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죽는 게 없어요. 이건 100%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일단 고구마가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대농들은 고구마 뭐 몇십만 평, 몇만 평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들어도 수확 한 번 심었을 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방법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갖고 흙을 꼭 덮어줘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한 손으로 넣고 딱 눌러주고. 네. 고구마 심을 때도 눌러주고 흙을 올려서도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놔두면 요 최대한 여기 끝에 요 끝순만 이렇게 조금만 놔두면 이거는 뭐 거의 하여튼 거의 100% 정도 산다고 보면 돼요. 거의 죽은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고구마 물 안 주고 심는 방법, 그 다음에 고구마 진짜 맛있는 고구마는 토양에 있다는 거, 품종에보다도 토양에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분 같은데 내 입장만 생각. 아, 위에 여기 보니까 컵도 이렇게 맥주 한 잔 좋죠? 네. 오늘 맥주. 어제 양주 먹었어요. 어제 오늘만 잡히고 어제 양주. 하나가 예술이다, 예술. 진짜 예술이다. 이제 고구마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히게 달렸다, 이거. 요런 건 다 상품 같다. 2, 4, 6, 7개가. 조금 달린겨? 그럼 올해 이 밭은? 보통 그러면 이거는 몇 개나 달려요, 이게? 10대 달리면 뭐 돈 되는 거죠. 밭에 따라서, 이렇게. 밭에 따라서 그러면 한 10대 달리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요? 10대가 달리면 대신에 네. 못 크지요. 크기를. 못 그걸, 크지. 이건 어차피 딱 90일이면 90일, 100일이면 100일, 그거 딱 맞춰서 캐는 거니까. 그건 옛날 얘기. 그래요? 내가 물 주고 물 관리 수분 잘 맞춰주고 했으면은 더 빨리도. 캘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농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뭐 빨리 캘 이유가 뭐 있대요? 내가 노력할 만큼 해서 지 양을 많이 뽑아내면요. 만땅 키워서. 작은 것도 다 키워서. 그쵸. 음. 가물면 물 줘야 되고. 여기도 이거 심을 때 물, 저 관정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물을 무지하게 주고 심은 게 올해 가물었죠. 그래요. 올해 그 고구마 심을 때쯤 아주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럼 지금 고구마만, 이제 농사 고구마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비분을 조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한 번 심어봤으니까 네. 내년에부터는 다시 맞춰 가야죠.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고구마는 뭐 척박한 땅에 잘 되고 고구마는 거름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대농들은 거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 비료를 많이 하는 거지, 비료를. 여차하면 목 매달아야 한다니까요, 이거. 고구마 그 농사 망치면 네. 워낙, 그러니까
품값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고구마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는 그래요. 땅 팔고 집 팔고 한 10억 갖고 오라고. 아, 고구마 농사 지으려면? 네. 이게 처음에는 못 들어와요. 이거 함부로 못 덤비고 아버지들한테 물려받은 사람들, 그쵸? 예, 맞아, 그 맞아. 사람들은 다 안정권이잖아요. 아이고야. 이런 거요. 진짜 이런 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종자가 예. 이럴 가능성이 태반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아, 비료나 이제 이런 거를 그 네. 캐는 시기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게 맞춰준다 이거잖아. 이런 특성을 알게 되면 여기는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 말고 또 좀 다른 데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 두 군데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 동글동글한 게 아주 고구마가 끝내주네. 고구마 좋아요? 좋아요. 좋아? 이뻐요. 이뻐? 네. 안녕하세요. 어우, 안녕하세요. 야, 응.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어디? 어디? 나라. 타일랜드 아니면 네. 타일랜드? 네, 아, 타일랜드. 태국, Welcome to Thailand. 타일랜드. 고구마 진짜 이쁘죠? 네, 저기 반장님이야? 아, 반장님 저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솔바이 농원. 예. 솔바이 농원 저는 여기 그 평택에 있는 거죠. 청북에 있는 거. 그러게. 예, 맞아요. 선사님 아니? 손. 예, 맞아요. 예. 여기 그 김한기 씨 잘 알잖아. 아, 그래요? 아. 여기 저기 여기 땅 고구마 심은 분도 제 거 아주 구독자더라고 보니까. 아니 난다 빌려준 사람. 아, 그러시구나. 예. 그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기 요 길 건너서 네. 하우스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기 이게. 국범이 예, 부모님. 예, 맞아. 그 나를 쫓아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쫄딱한 거 아니냐. 팔아먹고. 음. 팔아먹고. 아, 아직 벤스가 왔길래 이 총구석에 누가 벤스 타고 오셨네. 아. 그러시구나. 저도 농사지면 어림도 없죠. 이 농사로만 하면 좀 힘든데. 예. 고구마 먹어봤어요, 이거?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옛날 밤고구마 밤고구마. 예. 하겠잖아요. 예. 이건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면서 예. 당도가 높아요. 맞아요. 와, 여기 지금 오늘 몇 명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예. 40명 가까이 되죠? 40명?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 많이 있어요. 많이 야. 하세요. 사장님. 두달 쳤습니다. 두 달. 두 달을, 예. 고구마가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이게. 예. 선생님 고생하신 분은 있으시게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키우고 어떻게 되면 잘 열고 겨울에 연구하시고 아. 서울시에서 고생하신 보람 있으세요? 이게, 농사가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노력 그죠? 그거만큼 노력을 하셔야지. 고구마 이렇게 심고 수확하러 다니다 보면 또 그런 농장을 열심히 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다 이렇게 보람이 있죠, 그죠? 이유가 있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자리 한번 안 떠나시고 처음에 하우스에서 응. 어떻게 하면 당도가 높을까? 어떻게 하면 고구마가 예쁘게 잘 나올까? 아, 그런 거를. 연구하시고 계속 하시니까 왜 여기 사장님은 공부를 많이 하세요. 처음에 어디 한번 안 떠나시고 처음에 아니, 나이도 아직 젊으시더라고. 아직 네. 50도 안 됐어. 보니까 젊은 친구야. 예. 하시는데 예. 저희 한국인한테 엄청 열심히
하세요. 엄청 배려심 강하세요. 아,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 해주는, 그 딱 하는 말이 해주는 만큼 일을 잘해준다 이거야. 응.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 따라서 인부들이 응. 아이는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돼. 애들 그런 걸 먼저 판단하세요. 자기는 상부라고 하는 데는 애들이요 열심히 안 하세요. 아이는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아까 저도 한 30분을 더 얘기했지. 그랬더니 생각 자체가 완전히 완전히 그 되게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예, 네. 맞아요. 여러 집 다녀보고 저희도 수십 집을 다니잖아요. 그쵸, 저희가 예. 보면은. 근데 여기 사장님 같이 대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이렇게 인부를 쓰셔도 내 입장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내 입장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안 그러세요. 인부 생각. 이야, 내가 갑자기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서 내일 시세하면 갑자기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갑자기 하루라도 그러니까는 반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루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네. 사장님 저희 생각하지 마세요. 인부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사장님 되게끔 진행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든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담배 이제 하루 갔다 오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되게 배려심이 나 저도 처음 봤어요. 아주 이쪽에는 아주 다 얼굴 탈까봐 모두를 다 이쁘게 썼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요. 베트남. 베트남? 아 모자 이뻐 아주. 아 위에 여기 보니까 컵도 이렇게 집어넣고 컵. 네. 컵 물 먹을 때. 네. 오 고구마가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크기가 거의 진짜 거의 일정한 것 같아. 크기가 전부 다. 지금 여기 이런 바닥에 이렇게 보면 요런 거 지금 버린 거 요런 거밖에 없어요. 잔챙이 나온 게 딱 이런 거. 이 정도로 이제 대농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인들 사람 관리하는 것도 항상 다른 농가하고 어쨌든 잘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또 열심히 하고 그걸 또 알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와, 이 주인 칭찬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지금 차는 이제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지금 차를 집에 농장에 갖다 놓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야, 참. 그리고 지금 원래 딱 보시면 조금 분홍기 비스무름하잖아요. 약간 또 그런 것 같아. 빨갛지 어제, 않고. 어제 네. 보셨던 거 방구만 네. 알겠고. 완전히 어제 거는 네. 진짜 옛날에 우리 책에 나오는 그 아주 진짜 고구마 형태 그 형태였었죠 어제. 어제는 빨겠죠. 예. 자,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도 빨겠어요. 호박이. 아, 그럼 혹시 여기는 이쪽은 그래도 비가 좀 자주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일단 첫째가 기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죠. 환경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농사는 하늘이 안 도와주면 이거는 진짜 풍년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거 같아요. 아니면 물을 줘야 돼요. 물 줘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치. 예,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 지금 깔고 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여기가? 이게 GPS를 재가지고 8,000평인데 이 8,000평을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뭐를 다 준다 생각하면 아휴 뭐 이 근데 그거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100만 평대 심는 사람이 3명 있대. 저기 여기 아랫역. 아래쪽. 네. 근데 100만 평 하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심는데요?
그치,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하죠. 그러면은 관리는 왜 안 해요? 근데 결국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시 심어만 놓으면 땡이지 하늘에서 도와줘야 돼. 이 정도로 지금 고구마가 되면 평당 한 어느 정도 몇 킬로 정도가 나와요? 그 기준은 못 따지고요. 네. 이 박스가 35kg까지 나가요. 이 박스. 이건 지금 일반 박스보다 약간 더 큰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근데 노란 거는 딴 밭에서 쓰고 음. 그게 27kg에서 30kg까지 당겨요. 네, 다가 땡글땡글하면. 네, 네. 근데 이 박스 같은 경우는 35kg까지 당겨요. 지금 8,000평에서 그럼 대략 몇 박스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가 5,000개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5,000개. 8,000개. 전부 다 호박 심었어요, 이제 작년에는? 하루가 일부 아, 일부 심고? 저쪽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산 당진 기준은 한 막기당 몇 장 나왔냐 이걸 따져요. 아. 한 막기가 그냥 200평장. 200평 잡고서 한 바퀴당 몇 개 나왔냐, 그렇게? 네. 근데 100개를 기본으로 얘기해. 그래, 한 바퀴당 100개를 일단은 그 정도 나오면 잘 됐다. 그래야 돈 번다. 돈 번다. 근데 그럼- 그 100개 기준이 만약에 돈 번다 해도 이런 상품이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품은 다 상품이잖아. 다 상품. 근데 이런 게 안 나오면 그것도 허당이잖아. 그렇죠. 네. 일단 물건이 좋든 나쁘든 뭐가 있어야 있어야 그렇죠. 예. 말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 딱 들어와서 봤을 때 박스만 봐도 예? 박스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 어마어마한 거. 박스만 봐도. 많은 건 아니에요 이게. 아까 딱 제가 이렇게 긁어 놓은 이유는 예. 조금씩 묻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묻어요. 사람들이 예.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주워 담죠. 밑에 별로 안 해집어요. 근데 역시 딱 이렇게 뽑아내고 헤집어 보면은 떨어지는 게 나온다 이거지. 호박은 연해서 이렇게 네. 좀씩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헤집으면 돼요. 이 정도만 음. 손으로. 호미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호미 주면 이제 일이 아, 늦어져. 찍어놓은- 아니, 맞아. 진짜가 찍고. 찍어놔. 아. 내가 해도 찍어요. 그래서 아예 호미를 안 주고 그냥 팔 수 있게끔. 차라리 이삭이 나오면 그게 낫지. 호미를 주게 되면은 무조건 찍어요. 이거 수확기를 보시면은 저 두둑이 이렇게 돼 있죠. 예, 동그랗지. 예. 그럼 저 수확기는 거꾸로 바가지 모양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요 두둑 안에 들어있는 고구마만 집게주는 거예요. 요 옆에 삐져 나온 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내게 아니다. 이것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깊이 있는 거, 막 이렇게 베긴 거, 그렇죠. 예. 옆으로 튀어나온 거 이런 것까지 먹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두둑 안에 있는 걸 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딱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최상품만 어쨌든 밖에 나와서 달린 거는 어쨌든 모양도 뭐 그렇고 그렇죠. 또 안 맞으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호박 고구마만큼 수량 나오는 종자는 없죠.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소단미 새로 나온 거 그거. 소단미. 그 다음에 이제 호풍미라는 것도 호박으로 해서 지금 나오겠죠. 아, 소단미는 하루가 대용이죠, 일본 거. 근데 호풍미는 호박 대용인데 지켜봐야죠. 근데 아직 심지는 않았어요. 지켜만 봐요. 아. 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첫해 나오는 거 있죠. 다 네. 신백이에요. 아. 지금 여기는 호박인데 저쪽 한 두세 고랑서부터 호감미예요. 아, 호감매 저쪽에 뒤에 호감미. 호감미. 근데 호박보다는 양이 떨어졌고. 아. 수량. 그럼 어떤 거 심을 수 있겠어요? 아, 그래도 호박을 심어야지 그러면은 당연히. 근데 또 호박은 네. 내가 시장을 내가 택배로 해서 소매로 하냐 아니면은 도매시장, 경매장을 나가냐에 따라서 내가 뭘로 할지 판가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깔만 해도 올해는 그냥 상위권엔 들어갈 거예요. 왜? 작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세척장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지만요. 뭐 경매사가 구리에서 뭐 오늘 한 방고구마 한 300개, 호박 한 400개, 한 700개 올린다고 하니까 찍다고 방고구마 한 500개 올리라고. 다 세척으로. 그렇죠. 야, 그 세척도 참 언제부터인가 이게 심을 세척. 때 한 번, 그러니까 예. 수확할 때 한 번, 또 세척할 세척할 때. 3번 들어가. 그러니 가격이 만약에 지난해처럼 진짜 2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진짜 목매다는 사람 나온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네, 네. 이게. 평균단가 나와야 안 썩히고요. 예. 남길까 말까요? 인건비하고 도지하고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이건 좀 진하네. 예, 찐하네 이거는. 근데 속으로 가면서 이제 살 붙으면서 이거 요거는 숙성되면 맛있어요, 이것도? 당근 호박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 정도. 이것도 호박도 뭐 속이 완전히 노랗네요. 이게 속이 노라면 노랄수록 맛이 당도가 좋은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호감미고 요거는 일반 호박 고구마예요. 근데 겉은 더 훨씬 호감미가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 맥주? 맥주 한 잔 좋죠? 네. 새참에 이렇게 매일 맥주 마셔요? 오늘만 맥주지. 오늘 맥주. 어제 양주 먹었슈. 어제 오늘만 느끼고 어제 양주. 역시 Vô. Vô. 1, 2, 3. Vô. Vô. 건배가 요요 요. 나 못해봐요. 나 도센. 솔바이 농원 해가지고. 솔바이 농원 유튜브 한번 쳐보시면 나와요. 한번 쳐보세요. 솔바이 농원이라고. 예. 구독자 많이요. 자 고구마. Mình đâu có cần. 이거 아까워 주는 게 아까워. 고구마 맛있어요? 고구마 맛있어 이거? 이거 하나면 돼 하나. 땡큐.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이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가 훨씬 더 맛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장을 시키려면 캐면서 상처난 부위, 그런 부위를 말려줘야만, 큐어링 처리한다 그러죠. 큐어링 처리를 해야만 겨울 동안에 내년 봄까지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노원입니다. 이게 바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단자미. 예전 자색 고구마는 정말 맛이 없었는데 지금 자색 고구마 맛있어요. 그래갖고 요즘에 저희한테 자색 고구마 주문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는 뭐 자색 고구마를 다 자색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그 자색 고구마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는 나갔고,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택배를 보내는데, 이제 자색 고구마 또 한번 이렇게 또 속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바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원래 고구마 바로 캐서 딱 자르면 이렇게 하얀 진이 막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숙성이 좀 됐지. 숙성이 우리가 지금 캔 지 벌써 한 20일 정도 됐지 않나? 2주는 지났죠, 그지? 그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단맛 있는 자색 고구마인데, 뭐 어떻게 보면 자색 고구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맛은 있지만, 맛도 있지만 일반 꿀고구마 한 80% 정도 그 정도 단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능성 고구마라고 할 수 있죠. 기능성 자색 고구마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박스씩 주문하는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 많잖아요. 물론 가끔은 5kg짜리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한테 나가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한 박스 10kg. 10kg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10kg씩 나가는데, 이거를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한테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예전에 뭐 제가 자색 고구마 이렇게 택배 받으면 보관 방법 이렇게 갖고 올린 유튜버도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단 고구마를 바로 캐면 여기다 이제 하우스 위에 차광망을 씌워 놓고서 맞아. 살짝 그늘을 만들어 놓고, 오늘은 비 와가지고 비가 와서 이거 환기창을 닫은 겁니다. 비닐을 비가 막 이렇게 약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통풍을 다 위에 올려놓고 바람이 통하게끔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큐어링 처리한다 그러거든요. 큐어링 처리. 그러니까 캐면서, 이거 지금 캐면서 잘라진 거잖아요. 잘라졌는데 지금 한 2주 이상 지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아물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안 썩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또 지금 이렇게 완전히 된 거예요. 네. 캐면서 상처난 거를 갖다가 여기도 한번 잠깐 보여줘. 여기 잘라진 거. 이게 이제 다 아무른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예, 그런 거. 이런 게 다 아무른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렇기 때문에 이제 안 썩어요.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바로 큐어링 처리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큐어링 처리를 하고서 우리가 택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박스하고 이렇게 눌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고구마를 담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습기가 혹시 찰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제가 이거 고르는 중인데, 이제 좋은 것도 잘 나가지만 비품이 많이 비품도 나가고 그 작은 거 한입거리. 한입거리도 나가고, 예. 이렇게 갖고 이제 제가 우리가 농장 식구들이 이렇게 계속 골라요. 큰 거, 작은 거 해서 고구마를 골라서 이제 저희가 택배를 보내는데, 그래 이거를 이제 잘못하면 썩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는 중에 약간 습기가 찬다든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그래도 바꾸는 한 번쯤 열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제 담아놓고서 택배 가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걸 고구마를 딱 받으면, 그리고 이제 한 박스로 금방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치. 이제 이거를 일단 개봉을 하세요. 네. 개봉을 하고서 이제 이런 신문지 같은 걸로 해갖고 베란다에 한 번 더 이렇게 깔아가지고 고구마를, 여기 있는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쏟아가지고, 예? 이렇게 놔둬서 이렇게 일단 말리는 거예요. 좀. 자, 이렇게 말리고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한 번 더 말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한 2주 거의 20일 넘은 것 같아. 그 정도로 말렸기 때문에 뭐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건조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큐어링 처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박스에 담아 놓는다. 그러면은 물론 이런데 이렇게 구멍이 있죠. 네.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차피 이 박스는 못 쓰잖아. 그죠? 그치. 네, 못 쓰니까 칼이나 송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통풍 잘 되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갖고 이렇게 구멍을 툭툭툭 뚫어주는 거야. 뚫어주고서 맨 밑에 신문지를 깔고. 신문지 같은 거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것들 너무 빡빡하게 넣어도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고구마끼리 또 상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상처 나면 이게 또 우리가 고구마 캘 때 껍데기까지 이러면 그게 금방 썩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구마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면 또 금방 먹잖아, 그죠? 먹고서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고구마를 놓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닫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개봉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이제 환풍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구마는 우리가 이제 이 고구마를 내년에 종자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보관을 하잖아요. 창고 같은데, 방 같은데, 우리는 이제 방에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 보관할 때 보면 고구마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뭐냐면 보통 12도에서 14도 정도예요. 12도, 14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계를 맞춰 놓은 다음에 우리가 고구마를 여기 걸 전부 다 저런 노란 콘티박스에 해가지고 전부 저거 통풍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막 움직이면 또 썩어요. 그러니까 잘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온도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 온도도 맞춰 놓고 아니면 이제 열풍기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하나 갖다 놓으면 온도를 맞춰 놓는 거예요. 맞춰 놓으면 이제 12도 14 정도 맞춰 놓으면 고구마가 썩지 않고 아주 오래 지나도 깨끗하게 보관이 되고 안 썩고 보관되거든요. 근데 고구마는 15도, 17도, 18도 이렇게 넘어가면 싹이 금방 나요. 싹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12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냉해를 받아서 고구마가 또 썩는 경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온도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선풍기를 약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공기가 순환되게끔 그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한 박스, 두 박스 주문하고 바로 안 먹는다면 이걸 이제 베란다 같은 데 보통 많이 넣는데 베란다 같은 경우는 낮에는 뜨겁고 햇살이 창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외려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중에 밤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통풍이 가장 잘 되는 보통 신발장 주변 있잖아요. 신발장을 항상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그 온도가 통풍도 잘 되고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 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썩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래 두고 먹어도 또 고구마가 숙성도 되는 거고. 거기다 놨다고 고구마의 발냄새는 안 나. 저 맞습니다. 거기서 났다고 해서 고구마의 발냄새는 안 나. 나니까 그런 식으로 보관해서 넣으면 아주 오랫동안 고구마를 맛있게 숙성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어요. 고구마 건강을 생각해서 드셔도 되는 고구마가 바로 이 단맛 있는 자곡고구마 단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색고구마 다 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이제 단맛 있는 자색고구마가 훨씬 더 맛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저장을 시키려면 이렇게 하고 한번 캐면서 상처난 부위 그런 부위를 말려줘야만 큐어링 처리한다리죠. 큐어링 처리를 해야만 겨울 동안에 내년 봄까지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다 캐고 이렇게 숙성시키려고 하우스에 쭉 널어놨습니다. 위에 이제 차광망도 치고. 근데 이것 이제 크기별로 뭐 큰 거, 그 다음에 아주 한입거리, 또 파지, 뭐 약간 비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르는데 이 고르는 것도 이제 또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중간중간 이제 부러진 거 이런 것들은 잘 보관했다가 또 그런 거는 또 종자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고구마는 예전에 자색고구마를 맛봤던 분들은 맛이 없다는 그 선입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일반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한 80% 정도 숙성되면 이것도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런 여기 단맛 있는 자색고구마입니다.